안녕하세요. 제가 우리의 고대 언어와 영어는 상당 부분이 같다, 이런 말씀을 1회에 이어서 2회까지 지난번에 방송을 했고, 오늘 세 번째 3회에 걸쳐서 이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고대 언어가 상당 부분 영어하고 같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생각하고, 특히 요즘 학교를 나온 사람들, 요즘 소위 신세대라고 그러나요? 이 사람들은 아주 거부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영어를 배워가지고 나이 먹은 세대들, 이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영어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의 고대 언어가 영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크게 실망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배운 영어는 상당 부분 영어다운 영어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 사람들은 스페링 하나하나가 전부 같아야 되고, 발음도 정확해야 되고, 발음이 미국말하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영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소위 콩그리시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비하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데는 사대주의 근성이 뿌리채 박혀 있어서 거기서 오는 그 부작용적인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학자도 아니고 상당히 무식한 사람인데요, 그 무식하다는 기준이 어디서 나오냐면 저는 학교를 못 다녔어요. 우리 집이 가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다녔는데, 학교를 못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가 신식 교육을 받으면 일본 놈들이 만드는 그 학교에서 일본 놈들이 가르친 선생으로부터 교육을 받으면 친일파가 된다. 그러니까 너는 학교를 가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저는 그 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나중에 이제 저도 대학을 가봤어요. 뭐 가서 정식 졸업장은 못 받았지만 대학원까지도 가봤는데, 그거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러워합니다. 저는 학교를 체계적으로 안 간 대신 자유분방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는 여러 영역을 저 나름대로 터득하게 됐습니다. 영어와 우리 고대어는 상당 부분이 같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남평문 씨 집안에 아주 위대한 선각자 한 분이 계신데, 여러분 많이들 아실 거예요. 문선명 선생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을 많은 사람들은 그분 통일교 지도자 뭐 이렇게 상당 부분 비하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문가에서가 아니라 제가 연구한 그 사상하고 견주어서 아주 대단한 훌륭한 학자이면서 인류 평화를 꿈꾼 위대한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종교 지도자이기도 한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물론 저는 통일교 신자가 아닙니다. 통일교를 청받아서 가봤는데 여느 교회나 다 다르지 않고, 그 교회도 뭐 제가 식상한 그런 예수 믿고 하느님 믿고 뭐 어쩌고 하라 이제 이런 그 설교인데, 저는 종교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굳이 따진다면 무신론이라 할까요? 뭐 그런 쪽에 가까운 사람인데, 참고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철저한 유교 신자이시고 우리 어머니는 또 천주교의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종교를 신봉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선명 총재님을 왜 존경하기 시작했냐면,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이분은 가히 인류를 사랑하는 표본적인 그런 그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려면 되게 길은데 간단하게 설명해서, 평양에서 교회를 열고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이승만의 첩자다, 이승만 정권의 간첩이다 이래가지고 공산당에 체포당해가지고
흥남 감옥에 가서 이제 사형 대기하는 그런 상태로 흥남 비료공장에서 거의 살인적인 노동을 겪었는데, 마침 미군이 북폭을 시작해가지고 흥남 형무소를 폭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흥남 비료공장은 흥남 형무소하고 같이 붙어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흥남 비료공장과 형무소가 동시에 파괴돼 버렸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나와 보니까 지키던 공산당원들도 다 어디로 가버리고 거기 남아있던 죄수들도 상당히 죽고 그랬는데 자기는 아무 부상이 없이 살아남았대요. 그래서 이제 지키는 놈도 없고 공산당도 없으니까 하루빨리 남쪽으로 피난 가서 부산에 가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은 반대로 평양으로 올라갔어요. 그 왜 평양으로 올라갔냐 했더니, 평양에서 자기가 교회에서 그 신도로 함께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미처 피난 못 간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평양까지 걸어서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다행히 그 교회 목회에 나왔던 그 신도들이 다 피난 가고 마치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거동을 못하는 신자 하나가 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외정 때 일본 사람들이 쓰다 버리고 간 자전거를 하나 어디서 주워가지고 그 자전거에다 다리 부러진 신자를 싣고 평양서부터 부산까지 걸어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노력입니까? 제가 17살 때 서울을 갔는데 제 고향이 충청남도 서산입니다. 거기서부터 3박 4일 동안을 걸어갔어요. 뭐 물론 굶어가면서 걸어갔죠. 뭐 아주 그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걸어서 서울을 도착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문선명 총재 그분이 그 자전거에다가 환자를 싣고 평양에서부터 부산까지 걸어갔다고는 얘기를 듣고, 아, 이 양반은 정말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구원하려고는 이 선각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이제 신앙심이 없으니까 그 양반을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최근에 한 15년 전인가 제가 우연히 그분이 쓴 책을 읽어봤더니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아, 이 양반은 정말 예수님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구나. 인류를 구원하려고는 그 사명감이 아주 투철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 중에, 그분은 영어도 하고 뭐 세계 여러 나라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터득한 것은 이 세 개의 언어를 살펴봤더니 우리의 고대어하고 거의 같더라. 이 말씀을 내가 그분의 책에서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후로 이게 사실인가 하는 걸 가지고 캐봤어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이더라고요. 우리 고대어가 거의 영어예요. 물론 다른 나라 언어도 영어로 많이 섞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그 영어를 알아야 박사도 되고 논문도 쓰고 이러는 그 훌륭한 영어지만 결국은 우리 고대어에 뿌리를 두고 있더라. 그것을 제가 터득하고 나서 여러분한테 감히 우리 고대 언어와 영어는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문선명 선생을 종교 지도자라는 것은 제 3점 생각하고, 제 1은 인류를 사랑하는, 인류의 평화를 구원하고자 하는 선각자다, 위대한 지도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자전거에다 환자를 싣고 부산까지 갔다 오는 데서 그분의 인성을 저 나름대로 파악했고, 종교 지도자가 된 것은 이분은 하느님을 믿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생각하신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오직 신앙에만 매달렸으면 하느님한테 전지전능하다는 하느님한테 기도만 될 일을 미쳤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그 자전거에다가 다리 부러진 사람을 싣고 부산까지 갑니까? 거기다 다리 부러진 사람 앞에다 놓고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살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분은 있던 없던, 그분이 만나봤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분은 상징적으로 두고
우리 그런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구심점으로 종교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자기는 종교 지도자인 동시에 세계 평화를 꿈꾸는 위대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도 제가 감히 성경에서 추앙받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도 제가 평하기가 좀 부담되고 주제넘지만 예수님도 순전히 하느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그 유대민족이 핍박받는 것을 구원하고자 설교를 하고 그런 이면에는 하느님한테 빌으면 될 것을 왜 그렇게 구다니겠습니까? 그분도 위대한 지도자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결국은 하느님의 뜻과 닿았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그분의 생각은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위대한 인물이라면 문선명 총재도 역시 그런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종교를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영어하고 우리나라 고대언어는 같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그 같다는 사실을 또 1회, 2회 이어서 오늘 3회에 제가 또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철부지라고 그러죠. 철부지. 근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주 어린애 보고 children이라고 그러죠. 철들기 전에 그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가 뭐냐면 사나이 보자에다가 탯줄끈을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사나이로 태어난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그 고대 언어가 한문어고 우리의 그 순수한 한민족의 언어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언어가 왜 그렇게 틀리냐면 우리 민족이 여러 민족이 혼합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언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한문은 여러분 제가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BC 221년에 진나라에서 한문을 가지고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7개 나라를 조사해 봤더니 한문도 제 틀리고 말도 제 틀려요. 그러니까 통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치하기 위해서 진나라에서 각자 그들이 쓰고 있는 한문책을 전부 다 걷어가지고 집대 서는 것이 진서라는 한문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공부하신 분들은 한자책, 한나라에서 지은 한자책하고 진서책하고 가지고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나라에서 통치하려고 보니까 한나라에서 지은 한자책이 가장 우세하긴 한데 진나라가 통치하기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진서라는 책을 통합해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우리의 윗대 사람들은 대부분 한자 책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했고 한나라 책을 가지고 있고 저도 진서 책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21년에 7개 나라를 전부 진서 책을 써가지고 펴가지고 그 당시는 그 글을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고 매스미디어가 있으니까 쉽지만 그 당시는 순전히 글을 읽혀야 돼. 그러면 전체 국민이 다 글을 읽는 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만 읽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이 읽어가지고 진나라에서 한문으로 명령을 내보내면 그 사람들이 각자 주변 진의조, 채한 뭐 어쩌고는 7개 나라가 있죠. 이 나라한테 그걸 배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치를 했는데 그래서 진나라가 최초의 천하통일을 했고 그 황제가 진시황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고구려에서 고주몽이가 고구려 세워가지고 한 3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약 한 서기 1800년경에 고구려가 한문을 제1국어로 선포합니다. 고구려의 나라 이름을 분석해 보면 고자는 고주몽의 성이고 구자는 글귀 구자의 빛날 야자입니다. 글이 빛나는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고구려가 우리나라에 한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거의 같은 시기에 백제 신라도 한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이전에는 우리가 한자가 없죠. 그 순전히 우리 조상 언어만 있는 거죠. 영어 속에는 우리 조상 언어하고 고구려 이후에 한자 언어가 동시에 같이 번역이 돼 갔어요.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게 소위 보이라든지 뭐 철부지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면 거의 다 한자 이후에 번역된 영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고대 가락이 있습니다. 고대 가락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노저어 갈 때 뭐라 그럽니까? 어이여, 디여, 어기, 영차 뭐 이렇게 가락을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배 노때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OAR이라고 그래요. 오어예요, 오어. 오어가 노예요. 노나 오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오어라고 뚫어지게 얘기하지 않고 오 그게 노고 우리도 노예요. 근데 오어 두어 그 하나의 오어를 노를 두어, 두는 뭐 하다 아닙니까? 사역동사죠. 오어 노를 저어라. 어기 영차, 어기는 뭡니까? 하나는 관사, 노가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어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자동차 기어, 그게 노때 잡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영차는 뭐냐면 젊은이요, 하나의 젊은이요, 기어를 저어라. 차는 뭡니까? 뭐냐면 차가 아니라 치어입니다. 치어가 뭐예요? 막 추임새죠. 신나게 저어라. 어기 영차, 어야, 두여, 어여, 두어. 그러니까 그 노젓는 것도 그게 영어예요. 영어를 아니고는 그게 해석이 안 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얘기가 뭐, 여러분 쓰레기 치면 야, 이거 갖다 묻어버려. 갖다 버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버려가 BORY, 버리가 묻다 이거예요. 땅에다.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쓰레기 갖다 버려. 쓰레기 되게 묻잖아요. 지금 물론 태우기도 하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쓰레기를 거의 다 태웠어요. 묻었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갖다 묻는 것도 버리는 거예요. 영어고, 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죽어서 상여가 나갈 때 뭐라고 하냐면 어하, 어허 뭐 이렇게 하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하가.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어파, 하나의 먼 길이에요. 멀다 이거야. 왜 이건 어하, 어웨이는 하나의 길이단 말이에요. 이게 머나먼 길을 가고 있다. 상여 메고 가면서 하는 그 행진곡이요. 그리고 뭐냐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This gone when is near 이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거 다 영어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참고하실 게 뭐가 있냐면, 절에 가면 뭐가 있냐면 그릇이 있어요. 그거 뭐라고 하냐면 밥그릇을 바루라고 합니다. 바루가 BOWL이거든요. 보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울이 이 밥그릇이야. 절에 가면 바루에다가 바리떼라고 하죠. 바리떼가 이제 소위 그 나무나 대나무로 만드는 건데, 그 보울이 뭐냐면 우리 밥상에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잘 안 오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사발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 있었어요. 그 사발이 뭐냐면 모래사자에 BOWL 보울이야, 보울. 사발. 그러니까 시리카로 만드는 밥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지전 그릇이 많아. 잔그릇이, 반찬 그릇이. 그거 뭐라고 하냐면 보식이라고 그래요. 보식이. 보식이는 뭡니까? 볼은 식기다. 한문으로 번역한 거죠. 볼은 식기다. 그래서 절에서 사용하는 게 볼, 바리떼 뭐 이런 게 다 영어예요. 영어하고 우리나라 고대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옛날에 절의 중들이 뭘 메고 다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쌔을 메고 다녀요. 메고 다니면서 시주를 받죠. 어디 가서 이제 뭐 쌀 좀 얼마 주시오, 뭐 좀 주시오 이렇게 이제 받으면 거기다 자루에다 이렇게 넣거든요. 그거 뭐 뭐라고 하냐면 바랑이라고 그래. 바랑.
바랑인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어렸을 때 누가 말 안 듣고 애가 울고 그러면 저 바랑쟁이한테 잡아가라 온다고, 절에다 갖다 키우라 온다고 뭐 이렇게 겁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바리떼라고 하는 그 볼, BOWL, 볼이라고 그랬죠. 볼을 맨다 이거야. 그 매는 걸 건다고 그러거든. 거는 걸 행이거든. 소위 그 길로틴이나 뭐 사형제도에서 올가미를 죽이는 것도 행인, 올가미로 올가서 죽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중이 지고 다니는 그것을 바리떼라고 그래. 그 바리떼 발자를 갖다 이제 보울행을 메고 다닌다. 근데 본래는 그게 보울행을 메고 다니는 게 아니라, 본래는 절에서 밥을 얻으러 다닐 때 볼을 가지고 다녀요. 그 볼, 소위 바루라고 그러죠. BOWL, 볼을 가지고 다니면서 밥 한 술 주시오 해가지고 뭐 보리밥도 주고 쌀밥도 주고 뭐 먹는 거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그게 지금 저 캄보디아나 라오스 이쪽에 가면 중들이 아침마다 바가지를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면서 시주를 달라고 그러면 뭐 과일 장사는 과일도 주고, 반찬 장사는 김치도 주고, 뭐 떡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바가지 다 가득 얻어다 놓고, 거기는 절에서 재산을 축적하지 않고 그날 얻은 걸 그날 갖다 먹는 주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바로 가지고 다니면 그 구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전통이 지금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여러분이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우리 보랭이나 이런 게 다 영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어로 우리가 통해야만 그 얘기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무기를 얘기할 때 로켓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락이 바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한문도 그런 게 있어요. 그 바위락 잘 쓰거든요. 그래서 저 높은 산에서 바위가 떨어져서 뭐 사고 나는 경우 있죠. 그러면 락반이 떨어졌다고. 그게 바위 파편이 떨어져서 사람이 사고 났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바위도 락인데 바위를 갖다가 매라고 그래요. 바위 매자를 쓰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산을 뭐라고 그래요? 마운테인이라고 그러죠. 마운테인이 맨 바위 매자에서 온 말이에요. 그것도. 마운틴이 결국은 그 산을 얘기한다. 쌍게 비지떡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옛날에 그 콩 껍데기를 가지고 가난한 시대에 그걸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거 참 먹을 거 없죠. 콩 껍데기가 무슨 영양분이 있습니까? 그 뭐 깨미르면 맛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걸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굉장히 쌌던가 봐요. 이게 싼 게 빈지떡이라고 그러는데, 콩을 갖다 빈이라고 그러죠. 물론 보리는 그냥 발리라고 그러는데, 보리나 발리나 뭐 거기서 거기니까 보리는 그대로 쓰고, 라이스는 제가 2회에서 말씀드렸나요? 라오스가 원산지로 하는 라이스, 쌀이 라이스로 변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빈지떡이라는 말은 우리가 콩인 줄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비지가 뭔지는 잘 아는데, 그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비지로 알지 빈인지는 모르는데, 빈이 콩이거든요. 여러분 그 시내버스나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빈폴이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옷 회사인가요? 그 회사에 뭐 이렇게 빈폴 뭐 그림이 나오죠. 그 빈폴이 주로 뭐 외출복 그런 걸 많이 만드는 것 같아. 여하튼 미국에서는 그걸 빈이라고 한다. 그리고 밀은요. 밀은 우리는 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WHET군요. 그 이제 뭐 이렇게 읽는데, 그것은 이제 밀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영어라는 그 속에는 세 개의 언어가 다 그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휘시라고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밀이라고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에서 고대 물레방앗간을 밀이라고 그래요. 아마도
우리의 밀을 갖다 그대로 밀이라고 방앗간을 이름 지은 것 같은데, 그 왜 밀이냐면 처음에 그 맷돌이요. 맷돌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맥족들이 개발했다고 그래가지고 맥돌이요. 그 맥족들이 개발한 것 중에서 맥공모자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맥족들이 개발한 기구죠. 근데 그 맥족들이 맷돌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뭐를 했냐면 큰 돌을,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밑돌로 사용하고 또 그 위에다가 큰 돌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곡식을 넣고 그걸 밀고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콩을 넣으면 그렇게 해서 가루가 되고 밀을 넣으면 가루가 돼서 나오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밀돌이었어요. 맷돌이 아니라 밀돌이었는데 그것을 맥족들이 개발했죠. 저 철공소에 가면 말이죠. 쇠를 갖다 놓고 이렇게 그 밀어가지고 그 면을 다듬는 거 있어요. 그거 보고 밀링이라고 그러죠. 밀어서 이렇게 면을 낸다고 해가지고 밀링이라고 그러는데, 밀링이나 그 마신 같은 게 전부 우리 고대어예요. 그 마신이 뭐냐면 마치라는 뜻이에요. 마치가 옛날에는 마치 하나만 가지면 모든 기구를 다 만드는 거예요. 마치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 밀돌에서 빻으면, 왜 밀을 특별히 빻아야 되냐면 밀은 통째로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걸 빻아서 가루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밀은 필수적으로 밀어서 빻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밀을 밀돌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밀가루를 파우더라고 그래요. 가루죠. 얼굴에다 이렇게 바르는 분 있죠. 이게 파우더라는 게 이게 뭐냐면 밀가루하고 같은 가루예요. 물론 밀가루 성분은 아니죠. 그 성분은 틀리지만 고운 가루를 파우더라고 그러는데, 그 파우더가 밀어서 빻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파우더나 파우더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고대어가 하나하나 하고 들어가 보면 전부 우리 고대어하고 영어하고는 그 뿌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물론 지금은 정미소를 밀이라고 하지만 본래 그 밀을 빻던 데서부터 유래한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게 너무 길면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쯤 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우리 고대어하고 영어하고 관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딱딱한 사람이 이렇게 두서없는 얘기를 계속 이어가니까 따분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뭐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쓰잘데가 있든 없든 저는 나름대로 제가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계속 이어서 설명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도 아마 이해하실 날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